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요즘 특례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성남시와 함께 3강에 걸쳐서 특례 제도의 이해와 성남형 특례 발굴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도대체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그것도 대도시의 특례 제도의 의의가 뭐고 또 한계가 무엇인지 기본적 소양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왜 대도시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적 가치와 21세기적 가치가 충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개념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도시의 자율성, 효율성, 규모의 경제 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논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20세기적 가치와 21세기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것이 대도시 특례 제도다라고 이해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 그래도 EU를 비롯해서 중소강국은 지방정부가 전 권한성을 가지고 또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법률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지방정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정부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약간의 그 천부인권과 같아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는 조세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약간은 좀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 있죠.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치단체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 또 우리 기초단체들 간에 가치에 있어서의 추진하는 방향과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EU를 비롯해가지고 지방정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건설, 교통부터 시작해서 국토계획, 사회복지, 또 교육문화, 경제 분야까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본인의 책임하에 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특례 그런데 특례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현행도 그렇고 내년부터 실행하는 예정지방자치법도 보게 되면은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방자치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합해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러죠. 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나가 부류가 있고 시군구라고 하는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기초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논의의 편의상 일반적으로 기초단체라는 얘기를 하지 법에서 얘기할 때는 시군구 세 개를 같이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법에서 나눈다고 그러는 것은 실익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법리가 뭐냐? 동일단체, 1호에 해당되는 단체, 2호에 해당되는 그 동일단체는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단체, 동일권한의 그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특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례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특례의 연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1949년도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 제정을 당시에 지방자치법에도 이 특례의 개념이, 특례라는 말은 안 썼지만 특례의 개념이 나옵니다. 145조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둔다고 특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9년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한 140만 수준이었었고 제2의 도시라고 했던 부산의 경우를 보면은 인구가 채 30만이 되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만 해당이 됐겠죠. 그러던 것이 1962년도에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나오면서 특례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자, 88년도 지방자치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같이 동일단체 동일권한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특례가 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1988년도 지방자치법 10조에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어디가? 50만 도시가 하고 그 시행령 별표 3에 공기업의 설립, 운영, 도시개발사업 시행 권한 등 11개 분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별표 3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사무특례라는 것을 처음으로 부여하게 되고 동일단체 동일권한이라는 원래의 법리가 깨지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세종시법이 생겨가면서 같은 시지만 여기는 인구 50만도 안 되는 작은 시지만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특별자치시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광역급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광역 이상의 권한까지도 13조, 14조를 두어서 국가 시책에 대한 우선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특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또 같은 해 2010년도에는 지방분권법의 시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특례를 갖다가 법적으로 처음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41조에 국외 사무특례, 그 다음에 42조에 의한 조직특례, 43조에 의한 재정특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도시 특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지금 현재 27개의 법령에 의해서 103개 사무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성남, 화성, 청주 이렇게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 100만 특례는 12개 법령에 14개의 특례가 주어지게 되죠. 내년도 예정 지방자치법에는 이제 이러한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라고 하게 되어 있죠.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이 또 추진해 가야지 되는 방향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41조에 9개의 사무특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조에 의해서 부시장이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시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창원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창원시밖에 없거든요. 마, 창, 진이 통합을 하면서 창원시에만 그러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특례가 있습니다.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들, 대략적으로 다 한 이러한 4개의 범주 내에서 100만 특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례를 그러면 어떻게 형성을 해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처음으로다가 50만 대도시에 특례를 줄 때는 11개 분야 18개 사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18개 분야에 42개 사무로다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다가 별표 3번이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내년도에는 시행령에 20개 분야 약 한 120개 사무로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120개로다가 갑자기 한 3배 정도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일괄이양법을 지금 1차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2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2차에 준비된 그 27개 플러스 47개가 합해지다가 보니까 120개 사무로다가 늘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폭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특례 발굴의 과정과 그 필요성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No pains, no gains입니다. 고민 없고 어떠한 인내가 없고 어떠한 그 반환이 없으면은 아무런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야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파견을 해서 중앙정부에 뭐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지 됩니다. 이따가 창원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쳐서 성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조사를 하고 행정수요도 조사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조사하고 주민의 민원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불편한 사항이 뭔가를 조사하고 또 그거를 정리해서 구상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부서 간에 우리가 소통도 해야지 되고 또 도하고도 소통을 해야지 되고 중앙정부하고도 소통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특례 발굴의 과정입니다. 그 옆에 무슨 망이 막 있는데요. 창원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100만 특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마창진 통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만 특례라는 것도 창원시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창원시가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 도에 요구를 하고 또 도에서 중앙부처 가면서 점점 필터링이 돼가지고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분권위원회에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양법상 첫 100만 특례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한 3,000평 정도의 규모의 신기술 창업 직접 지역에 대한 지정 협의 권한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원은 항만과 공단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과 관련된 부분 하나만 일단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창원시가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를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년간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6, 7년간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 하나 얻은 겁니다. 그래서 no pains, no gains. 노력 없이 아무런 성과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노력만이 특례 사무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도시 특례 제도의 지금 한계점과 숙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별표 3번을 얘기했는데 그건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1988년도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체장의 직선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선제 부활이 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권한이 많을 때였었고 지금과 같이 행정법이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행정법이 많은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약 1,500개 정도의 행정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까지 합하면은 한 5천여 가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표를 보게 되면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부 하고 있는 일이 6만 1,000개에 이릅니다. 93년도에 총무처에서 처음으로다가 조사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3,000가지의 국가사무라고 그랬는데 그 한 4반세기 동안 6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처리 사무가 19,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9,000개를 별표 아까 200개를 잡았다고 해서 그게 몇 프로입니까?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지속적으로 별표를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다 한계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의 특례 제도가 별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다가 일단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다가 다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또 거기서도 또 이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95년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비슷비슷했겠죠. 관선 때였었으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추진의 방안이 뭡니까? 첨단 산업 기반 도시의 인프라 구축에 온갖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제 수원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가 보니까 도시 관리 및 또 광역교통 분야에 대한 그 철도와 철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다가 관심이 가 있죠. 창원은 항만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금 현재의 다릅니다. 그 밑에 부분하고 똑같은데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행정 환경이 인재 역사성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역사성에 의해서 상이한 행정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행정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창원시의 경우에는 마산, 진해, 창원 이런 데 세 개가 합해지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마창진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동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공동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그런다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개발 제한구역 3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례시라고 해서 100만에 똑같이 줬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난개발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대도시간 특례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제 특례시가 연찬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재정하고 조직, 인사 부분을 빼놓고는 실질적으로다가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전부 공통요구 46%라는 것은 재정, 인사, 조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도시별로다가 획일적으로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과 도에 대해서 사무 재배분에 대한 교섭권을 대도시에다가 주고 예전에는 시도하고 우리 그 성남시가 상하 관계였었다고 그런다면 성남시가 이러이러한 사무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수평적 관계에서 교섭을 벌일 수 있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를 갖다가 이양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치법, 현행법을 보게 되면 10조에 아까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 도가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가 추진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50만 도시와 관련된 조항이 요구에 하나가 있고요. 175조에는 대도시가 50만 도시다라는 것 같다 하는 명칭만 부여하는 그러한 조항 10조와 175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추가 특례의 확보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10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198조에 2항에 의해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호는 인구 100만의 도시 이하 특례시라고 한다고 명칭을 정확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 수요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부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무를 갖다가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망은 필요가 없고요. 지금 주로 2호가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인 행정 수요 성남이죠. 실질적으로다가는 100만의 행정 수요를 넘으니까요. 그냥 국가 균형 발전, 뭐 청주나 전주 같은 그러한 데. 그 다음에 지방 소멸, 주로 남부 지방에 있는 지방 소멸, 뭐 한 인구 3만 이하의 도시들 이런 것들의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무를 갖다가 주겠다라는 것을 특례라고
보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강을 오늘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은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시군구 특례 제도의 이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